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발매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주역점을 전기 누설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 영상, 예습 영상 8개만 보시면 누구나 40분 내에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책의 부록으로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만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전수 731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DJ 하병충 해파 그리고 사례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 안내입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한가판입니다. 실전적 전수 한문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교포분이시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의 하병충 해파에 관해서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병충 해파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전에 별도로 공부를 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호의 오화 옆에 자수가 올 때 좌우충의 문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만약에 오화 옆에 자수가 이렇게 하나 정도 있을 때는 좌우충이 발현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행운이 무언가를 와서 오화를 칠 때, 오화를 이렇게 때릴 때에 좌우충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토가 와서 오화를 치는 경우는 지압이 됩니다만 만약에 특별한 지압이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화가 올 때는 오호자형, 축이 올 때는 와서 오와 같이 충극이 될 때는 육해 및 원진 귀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오 옆에 이게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신금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리려니까 이 신금이 올 때는 의마심원, 말의 생각과 원숭이, 말잔등에 탄 원숭이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의마심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의마심원이 세운이나 혹은 월운이 올 때 오른쪽에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생깁니다. 축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은 오화를 만나면 도화살의 문제도 생기고 원진귀문의 문제도 같이 전부 생깁니다. 사유축이 오화를 만나면 연지에 사유축이 있고 일지에 오화가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의 정통적인 도화가 되지만 연지에 오화가 있고 일지나 월지에 사유축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도삽도화가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정리해 본 것 뿐입니다. 오화 옆에 축이 올 때는 바로 탕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원진귀문이 생깁니다. 오화 옆에 진이 오거나 같은 진이 올 때는 탕화가 생깁니다. 오화 옆에 오가 올 때는 자연과 함께 탕화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탕화 문제, 잘 지내오던 사람도 더 이상 하기 싫다면서 확 불질러버리고 가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시던 우물을 메꿔버리고 집을 불살라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탕화입니다. 이 탕화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오옆에 지지신금이 올 때는 의마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사합도와 진도와의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경호에게는 오화 옆에 진, 오, 축, 신 같은 것이 올 때는 큰 사고들이 생긴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대단히 미남 미녀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성질나면 엉뚱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짓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 옆에 진, 오 축이 올 때는 탕화 혹은 진도화가 되기도 하고 사랑에 빠져 스캔들에 빠져 음욕에 빠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 옆에 신이 올 때는 의마심은 이렇게 진도화, 오 옆에 사유 축이 올 때는 또 진도화가 생깁니다. 도사합도와 진도화, 이렇게 여기 진도화가 되는 것은 사유축이 연지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오화에 너무 뜨거운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화 옆에 또 해수가 있을 때는 갑기합, 정임합이 암합으로 발생이 되어서 한쪽 구멍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한쪽 구멍에서는 다른 모사를 꾸미고 작당을 하면서 한쪽 구멍에서는 스캔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경오는 무섭습니다. 사주 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첫 번째 사주와 두 번째 사주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임신, 병호, 경호, 병술, 화가 보이는 것만 해도 넷이 보입니다. 대단히 뜨겁습니다. 이 오화, 병화가 보이는 것만으로 해도 이 사주는 일간은 그저 녹아버릴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길게 이야기 드릴 것은 없고 묘하게 연간에 있는 임수, 연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술토, 이것은 술토는 인성입니다. 가 사주의 처음과 끝에 서서 바란서를 묘하게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성이 일간 경금을 거의 다
녹여버릴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지에 있는 신금이 금생수해서 연간에 있는 임수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연간의 임수는 신금과 통근을 하고 있어 대단히 강한 모습이라서 병오 월간에 있는 병 월지에 있는 오수를 적당히 너무 강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연주와 월주가 연주 덕분에 월주가 너무 뜨거워지지 못하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경오, 병술, 일주와 시주가 있습니다만 시지에 있는 이 술토가 오화와 병화의 뜨거운 것을 받아주는 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것을 설시켜서 화생토시켜서 오화와 병호의 바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다신약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연주에 있는 임신, 시지에 있는 술토가 뜨거운 것을 양쪽으로 분산시켜 주어서 바란스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벼슬에 나갔던 분의 사주인데 그래서 말단에서 출발했지만 군수까지 될 수 있었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대운이 좋은 것이 경술, 신의, 임자, 기후부터 시작해서 토금수로 흐르는 모습 때문에 이 사주의 뜨거운 점을 또한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잘 보아야 하지만 대운도 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주는 청나라 중기의 대신 화신의 사주입니다. 경오, 을류, 경오, 이모. 이 사주는 양인가살격 사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오화가 셋이 있어서 대단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월간에 있는 을목이 이 오화 셋의 장작 노릇을 하기 때문에 불이 대단히 강한데 일간경에서 월지유를 보니 경유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으로 원체 강하니 월간에 있는 을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화가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간에게 묻혀서 그냥 입 다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인가살은 양인의 경우에 살도 강하지만 살이 자기 힘을 부리지 않고 그냥 눈치를 보면서 양인의 옆에 서서 그냥 버티고 있다. 바란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인가살의 근본적인 뜻은 살이 양인에게 그냥 엎혀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인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살이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인가살의 사주입니다. 이 화신의 경우는 중국 4대 간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청나라를 망하게 만들 상황을 만들어냈던 그런 간신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차명에 처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 보면 양인가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사주에 관한 다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칠대운 경인이 오면서 인목이 늘어났습니다. 인목이 들어서면 인오술 화국삼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살이 양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인데 이 인목이 들어와서 인오술 삼합이 되니 양인의 모습, 양인의 눈치를 볼 것이 없어서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경금을 녹여버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일가는 경금이라 을목인 재성을 대단히 바랍니다. 또한 비견인 급제가 있어서 또한 재성을 바랍니다. 이 화신은 뇌물과 재성을 대단히 밝혔다고 합니다. 여자와 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살의 힘이 사칠대운의 인오술 화국대운이 오고 관살의 힘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 월간에 있는 을목도 을경합을 해서 있던 것을 풀어버리고 오히려 오화에게 장작의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칠대운 후반부부터 화신은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뇌물만 축척하다가 사칠대운 후반부에 인오술 화국이 성립, 인오 화국 반합이 성립되면서 양 화신은 잡혀서 봉고 파직을 당하고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청나라 중기 중말기 4대 간신 중에 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청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던 화신도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운이 경신 신묘가 되면서 양인가살의 구조가 그냥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